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2%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어요. 오전장에서만 시총이 무려 165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시총을 하루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승의 배경에 바로 오픈 AI와의 협력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함께 손을 잡았죠.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간 거예요. 과연 이게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협력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는 건지 정리해 볼게요.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서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났죠. 이 자리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스타게이트가 뭐냐고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함께 2029년까지 5년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을 쏟아부어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정도로 미국 정부도 적극 지원하는 국가급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돌리려면 월 90만 장의 웨이퍼 규모 HBM이 필요한데 이건 현재 전 세계의 HBM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하는데 닭이 반 마리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HBM 세계 1위인 SK 하이닉스와 메모리 생산 능력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올트먼 대표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로부터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직접 밝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물건 납품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간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컨텐츠 만들 때 특정 카메라 회사를 지정하는 것처럼 오픈 AI가 한국 반도체를 콕 찍은 거예요. 거기다 SK 전남에 삼성이 포항에 각각 오픈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걸 한국형 스타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국내의 AI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AI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택시 기본 요금 정도의 투자로 시작했다가 KTX 왕복 티켓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랄까요?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0월 2일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40만 4,500원까지 찍으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33% 이상 올랐고요. 코스피가 48% 오를 때 SK 하이닉스는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시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오전 기준 292조 원을 기록했어요. 올해 초 126조 원이었으니까 1년도 안 돼서 165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웬만한 대기업 시총 하나를 통째로 만든 수준입니다. 연차 하루 쓰는 동안 회사 가치가 알바 200시간치만큼 올라간 셈이죠. 증권가 반응도 뜨겁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 올렸어요. 기존 38만 원에서 32% 대폭 상향한 겁니다. SK증권은 48만 원, KB증권은 46만 원, IBK투자증권은 45만 원, 하나투자증권은 44만 원 등 줄줄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50만 닉스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8조 8,86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65%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대단해요. 48조 2,923억 원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매출도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HBM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독점 수준이죠. 거기다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AI 칩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에게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건 마치 아이폰 한 대 팔 때마다 부품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HBM 공급 과잉 우려는 크지 않고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장기화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사실 삼성도 이번 협력에 함께 참여했지만 SK하이닉스만큼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최근 실적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매출 2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특히 HBM 부문이 부진했어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 2024년 2분기 41%에서 2025년 2분기 17%로 떨어졌어요. 1년 만에 점유율이 24%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작년에는 피자 한 판 중에서 거의 반을 먹었는데 올해는 두 조각도 안 되게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중국 수출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로가 막히니까 물량을 팔 곳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거의 절대적인 고객인데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메모리 부문 매출 2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을 제치고 메모리 시장 1위에 올랐어요. 차이가 6천억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죠. 마치 마라톤에서 항상 1위 하던 선수를 2위 주자가 마지막 코너에서 추월한 것과 비슷해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성공으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계속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삼성은 오히려 감소 추세예요. 주력 제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맞죠?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거든요. 저희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함께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단순히 뉴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종목들이 연관되어 움직일지를 함께 이야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정보 나누면서 더 나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럼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HBM 시장 정말 이대로 쭉쭉 성장할까요? 공급 과잉 우려는 없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2023년 23억 달러에서 2026년 230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3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거죠. 연평균 100% 성장입니다. 전체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에서 2026년 1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왜 이렇게 성장하냐고요? AI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HBM이거든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에는 고급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AI 서버에는 HBM이 필수인 거예요. 메모리 3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HBM 생산량을 작년 대비 237%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거의 3배 가까이 증산하는 건데 그래도 수요를 따라가기 벅차다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서버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트렌드포스 데이터를 보면 2024년 HBM 충족률이 마이너스 2.4%에서 0.6%로 올라갈 거라고 해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SK하이닉스 김학성 마케팅 담당자는 HBM과 일반 D램은 시장 구조가 다르다며 단순 생산량 증가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HBM은 고객사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구조라서 재고가 쌓일 위험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픈 AI, 스타게이트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월세 낼 돈 모으려고 야근 3시간씩 하다가 나중에 월세가 갑자기 내려가면 손해보는 것처럼요.
이제 기술 경쟁 얘기를 해볼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이 회사는 HBM 3위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HBM 3위가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3세대 엑스트라, 즉 기존 HBM3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 버전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극대화된 제품이죠. 작년부터 12단 제품 샘플을 주요 고객에게 공급했고 올해 4분기부터는 정식 출하를 시작했어요. 12단이 왜 중요하냐고요? 기술 난도가 엄청 높거든요. D램을 12층으로 쌓는 건데 이게 마치 운동화 12켤레를 정확하게 포개 놓는 것처럼 정밀해야 해요. 조금만 삐끗해도 불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걸 성공적으로 양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다 미국 정부로부터 6,200억 원 규모 반도체 보조금도 받았어요. 인디애나주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는 데 쓸 거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2028년부터 HBM4와 HBM4E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 생산 능력도 2배 이상 늘려서 HBM 매출을 30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의 점유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마치 회사 점심시간에 미리 자리 맡아두는 것처럼 차세대 시장까지 미리 확보하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HBM4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HBM4는 HBM3보다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차세대의 제품이에요. 삼성은 12단 HBM4를 준비 중이고 2025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결국 누가 이길까요? 현재로선 SK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HBM4에서 만회할 가능성도 충분해요. 특히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판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장밋빛 미래만 보이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항상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정 고객 의존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강점이지만 나중에는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엔비디아가 고객 다각화에 나서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SK 하이닉스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AI 시장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AI 붐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챗 GPT 열풍이 잦아들거나 AI 발전이 정체되면 HBM 수요도 곧바로 줄어듭니다. 비트코인 광풍 때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했다가 열기 식으니까 다시 떨어진 것 기억하시죠? 세 번째,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메모리 3사가 모두 증산에 나서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지만 1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 그럼 수익성도 악화됩니다. 네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을 잃은 것도 대중국 수출 제재 때문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 기술 경쟁 심화입니다. HBM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HBM3에서 HBM3A로 이제 HBM4로 가고 있죠.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순식간에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호재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봐야 해요. 기술력과 고객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10월 2일 HH투자증권 집계를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투자 고수들, 그러니까 최근 3개월간 수익률 상위 5%에 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SK 하이닉스고 3위가 네이버예요. 그런데 주가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왜 고수들은 삼성전자를 더 샀을까요? 제 생각엔 밸류에이션 때문이에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40만 원을 넘어서면서 PAR도 많이 올라갔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다양한 사업부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일 수 있어요. 실제로 증권사들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96,000원에서 11,000원으로, 현대차증권은 81,000원에서 93,000원으로, 신영증권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영권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범용 메모리 계약 가격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다며 DDR4 3분기 가격이 전분기 대비 160% 상승했다고 분석했어요. 반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50만 닉스 간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배되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어요. 너무 올랐다, 단기 조정 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죠. 자, 여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시장 전반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픈AI 스타게이트 협력은 분명히 큰 기회입니다. 700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갔고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어요. SK하이닉스는 현재 기술력과 점유율에서 앞서 있고 삼성전자는 HBM사로 만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특정 고객 의존도, AI 시장 변동성, 공급 과잉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첫째,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둘째,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분산 투자는 기본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공부하세요. HBM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오늘 맞는 전략이 내일은 틀릴 수 있거든요. 도박처럼 운에 맡기지 말고 공부해서 확률을 높이세요. 넷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세요. 손절선, 익절선, 투자 비중 등을 미리 정해두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HBM 시장이 정말 뜨겁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보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고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실시간 정보 공유가 되고 함께 분석합니다. 뉴스만 던져주고 끝이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고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저희가 수익을 보장하거나 종목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 건 불법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거니까요. 대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각자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서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뒀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